여러분, 지난 주말에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 군사작전으로 체포되는, 뭐랄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태가 실제로 일어난 건데요. 오늘 이 사건의 전말을 한번 살펴보고, 왜 이렇게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세계 금융시장은 의외로 잠잠했는지 그 속사정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자기 나라 수도에서 다른 나라 특수부대한테 붙잡혔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 그럼 이 전례 없는 작전, 대체 어떻게 벌어진 걸까요? 현지 시간으로 1월 3일 새벽, 확고한 결의라는 작전명 아래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작전은 그야말로 한 편의 첩보 영화 같았습니다. 아주 정밀하고 또 엄청나게 신속했죠. F-22 랩터, F-35 같은 최첨단 스텔스기 150여 대가 순식간에 베네수엘라 하늘을 장악해서 방공망을 그냥 마비시켜버렸고요. 바로 그 틈을 타서 최종의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대통령 관저로 침투한 겁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게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진 지 딱 3시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요, 이 정도의 지정학적 쇼크는 전 세계 경제를 그냥 뒤흔들어 놔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이 너무나도 조용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죠. 도대체 왜 시장은 패닉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가 엄청났던 거예요. 모두가 세계적인 시장 혼란, 패닉을 예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던 거죠. 시장의 온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잖아요. 이걸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체포 소식이 딱 터졌을 때 한 5% 정도 출렁이긴 했는데 상황이 정리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9만 달러 선을 되찾았어요. 이건 투자자들이 이 사태는 통제 가능한 리스크구나 하고 아주 빠르게 판단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작전이 단순히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 게 아니었다면 진짜 노림수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 해답은 미국의 더 큰 그림, 바로 국가 안보 전략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열쇠는 서반구라는 개념이에요. 미국이 자기네 앞마당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쉽게 말해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최근에 나온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를 보면 이 앞마당에 대한 통제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속내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우리 앞마당에서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함부로 영향력을 키우거나 중요한 자산을 차지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두로 정권은 중국, 러시아와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이건 미국의 핵심 전략을 그냥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었던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작전으로 중국이 얼마나 큰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는지 아세요? 무려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0조 원입니다. 80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석유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그게 다 허공에 날아가게 생긴 겁니다.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에요. 차관 빌려주고 무기 팔고 하면서 약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4조 원이 넘는 돈이 베네수엘라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날린 이 한 방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근데 러시아는 단순히 돈만 잃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돈보다 더 뼈아픈 손실이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에 전투기랑 미사일 팔면서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남미의 군사적 발판이 이번 일로 한순간에 통째로 사라져버리게 생긴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석유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무리 그래도 베네수엘라가 세계적인 산유국인데 왜 이런 일이 터져도 국제 유가는 잠잠했을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은 이미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거든요. 한때는 하루에 300만 배럴씩 퐁퐁 뽑아내던 나라가 수년간의 부실 관리와 투자 부족으로 지금은 100만 배럴도 겨우 생산하는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 세계의 석유 시장 상황을 보면요. 공급은 남아돌고 있고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인 중국은 경기가 안 좋아서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런 판국에 이미 생산량이 바닥인 베네수엘라에서 문제가 좀 생긴다고 해서 전체 유가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렇다면 석유 시장마저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이 사건을 전 세계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들은 이걸 혼란의 시작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단호한 움직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한 비유가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사건을 바로 이런 구도로 이해한 거예요. 아, 집주인이 말 안 듣는 세입자 내쫓으면서 세입자한테 돈 빌려준 사채업자들까지 한 방에 정리해버렸구나. 이렇게 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논리는 아주 명확했어요. 이건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분쟁의 시작이 아니라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국지적이고 예측 가능한 집안 정리라는 거죠. 이 정도 리스크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네? 하고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충격적인 헤드라인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과 진짜 의도, 즉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시장을 읽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미국은 본격적으로 자기 앞마당 청소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다음 시선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번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 질서를 예측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